자, 이 시간은 음운의 변동 2차 시입니다. 음운의 변동 2차 시에는 크게 음운의 변동 중에 탈락 현상과 첨가 현상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탈락부터 봅시다. 자, 탈락엔 자음이나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음이 탈락되는 거는 여기까지. 모음은 의 탈락 하나만 다루고 있어서 오른쪽에 보세요. 개념 더하기에 모음 탈락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조금만 더 몇 가지 더 첨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자, 첫 번째 자음군 단순합니다.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자음군 같은 경우, 즉 겹받침의 경우 어떻게 볼 것인가 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는 자음군 아니었나요? 네. 이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 표준발음법에서는 이것을 쌍받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쌍받침. 그냥 기역 같은 예사소리 같은 경우는 헛받침이라고 했고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나 대표자음 하나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겹받침, 음가가 다른 두 자음이 받침에 오는 경우, 종성에 오는 경우는요, 그 중에 하나는 탈락돼요. 그 탈락하는 게 모두 다 뭐 뒤에 게 탈락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으면 정말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는 탈락으로 보는 거죠. 예전 문법 체계는 자음군 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동일한 그 선상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문법을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교체냐 탈락이냐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탈락해서요.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달리 자음군 단순화는 이렇게 일정한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발음법을 자세히 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탈락하는가. 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자음이 탈락되거나 뒤에 자음이 탈락되거나. 자, 그러면 표준 발음법을 보면서 우리 정리할게요. 자, 표준 발음법에서 보면요.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표준 발음법의 겹받침 규정은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쪽에요. 제10항과 제11항이요. 학습지에서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뒷받침, 뒤에 있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고요.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많이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읽다가 보면 아, 얘는 이게 없어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 특정한 어떤 규칙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리을 비읍 같은 경우요. 넓다라고 여기서는 발음하는데 이런 경우 넙죽하다, 넙둥글다 여기서는 넙으로 발음되고요. 밟아서의 밥은 모든 자음 앞에선 밥으로 발음돼요. 자,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겹받침 리얼 기억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또 이렇게 발음되는데 자, 앞이 생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건 또 달라요. 용언의 어간의 마지막에서 왔다면 얘는 기역, 어미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돼요. 자, 몇 가지 조금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이거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맑게. 자, 틀리는 거는 잘 고쳐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맑게, 묽고, 얽거나 하면서 뒤에 있는 기억이 생략됐잖아요. 선생님, 너무 이상해요. 흙. 얘는 흙
꽈라고 됐잖아요. 뒤가 기역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조건 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용언의 어간. 얘는 체언이거든요. 나중에 단어 품사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품사가 달라졌다고 해서 발음 규정도 또 달라지는 이런 차이를 보도록 하네요. 자, 자음분 단순화 규칙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예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혼동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리을 탈락 볼게요. 자,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인데요. 이건 동사, 이건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가 어간말 자음 리을이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언에서의 리을 탈락도 있는데 이런 예외 경우들도 있어요. 자, 딸에다가 님이 붙었어요. 자,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단어가 형성되는 경우네요. 단어가 형성됩니다. 단어 형성에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생어에 해당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서 리을이 탈락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 이 옆에 거 이건 뭐예요? 예외 규정인가요? 아니요. 때로는 단어가 형성될 때 아주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 님이라는 전미사가 같이 붙었는데 얘는 또 리을이 그대로 살아있네. 리을이 탈락되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는 조건 안에서 리을이 탈락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거. 교과서에서도요, 잠깐 리을 탈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엔 리을 탈락이 참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에 또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리을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읗 탈락 볼게요. 자,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앞에서 탈락해요. 자, 위에 거는 동사, 밑에 거는 형용사. 자, 어간말 자음 히읗이 어미랑 만났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났더니 히읗이 없어졌네요. 탈락했네요. 이때도 경우에도 용언에서 전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의 어간말 자음에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요.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기보다는 쌓이다 라고 해서 파생 전미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미사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을 잘못했어요. 피동 전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다, 쌓이다 할 때는 일단은 전미사에는 피동전미사 또는 피동전미사뿐만이 아니라 사동전미사도 있어요. 무엇을 끓게 해주는 사동전미사. 얘는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이죠. 피동전미사.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전미사 앞에서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특정 전미사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앞에서도 히읗은 탈락되고 있네요. 이런 예외적인 어떤 규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히읗이 이럴 때도 탈락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모음 탈락으로 넘어갑시다. 자음 탈락은 여기까지. 모음 탈락, 동사나 형용사, 용언의 어간말 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표기로도 아프다에서 아서 이렇게 아따 이렇게 어미가 시작되는데 모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때 아프다에서 여기에 아서가 붙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의가 탈락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의가 탈락하고 나서 연결해서 여기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니까 바로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다고 봅니다. 아파서 이렇게.
이와 같이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에는요, 뒤에 붙은 어미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어요. 어간에서 어간의 모음이 탈락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규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모음 탈락 좀 크게 볼까요? 자, 쓰다 라는 단어에 어가 붙었어요. 자, 그때 어디에서 어간의 모음이 탈락되는 겁니다. 어간의 모음이 탈락되고 쓰와 어가 합쳐져서 써가 되는 거죠. 자, 동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간과 어미의 음운 자체가 동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탈락되는데 어디에서 탈락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간에서. 왜? 애써서 붙인 어미에서 그것을 탈락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어간의 아가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간의 아가 탈락되는데 흔하다까지가 어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하다. 여기에 지가 붙으면서 자, 여기에 아가 탈락됩니다. 자, 아가 빠지면서 히읗과 지읒이 만나요. 자음과 자음이 만났으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할까요?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자음에 축약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했는데 미리 나와 버렸네요. 자, 아가 탈락하고 모음이 탈락하고 그 다음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보였네요. 탈락과 탈락 다음에 축약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탈락은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너무 커요. 왜냐면 어미인 어가 탈락했다고 보는 식이거든요. 실제로 어간에서만 탈락됩니다. 쌤이 그냥 설명을 조금만 붙여준다면 깨와 어가 합쳐져서 실제로 어가 애와 동화되어 애라는 어미로 바뀌었다고 봐요. 자, 이거는 교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에 어간에 애가 탈락했다 보는 거야. 애가 탈락해. 그리고 합쳐져서 깨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얘가 그때는 장음으로 발음되게 되어 있어요. 깨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깨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미가 붙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장음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축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교체와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여하튼 지금 탈락은 모음 탈락에서 빼준다는 거. 그 다음은 푸다. 여기에서 간, 우가 때문에 탈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발음은 퍼가 되죠. 우 탈락 맞습니다. 그 다음 이 탈락도 일단 빼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너무 커요. 설명하자면 여기서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이가 탈락됐다라고 보는 건데 서술격 조사를 어간과 어미로 나눈 것도 아니고 몹시 마음이 찝찝합니다. 서술격 조사에서 이가 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라 자, 과연 거기서 이가 왜 탈락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이 탈락은 일단 지우는 걸로.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요. 어간에 있는 모음이 탈락되는 것으로서 그 종류들도 밝혀서 모음 탈락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감이 오십니까? 네, 탈락은 여기까지 다루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첨가로 가겠습니다. 첨가는 우리가 교과서 안에서요. 우리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니은 첨가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을 빼놓고 첨가를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이소리 현상까지 정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거는 일단 학습지를 먼저 보고요. 사이소리 현상 배운 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마지막으로 필기하는 식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학습 계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니은 첨가는요, 앞말 끝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 음절 모음이 이나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인 경우에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뭐 또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되는, 단어가 형성되는 경우고요. 이거는 두 단어를 그냥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예요. 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니은이 첨가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솜니불은, 솜이 일단 장음으로 나나 보네요. 솜니불 하면서 니은이 첨가되고 있죠. 자, 꽃잎은요, 발음은, 최종 발음은 꽃잎 이렇게 날 텐데, 자, 여기서 일어난 것이 니은 첨가다. 요것만 알기는 조금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세하게 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꽃잎에서는요, 먼저 꽃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꽃. 그 다음 음절 끝소리 다음에 니은이 첨가돼요. 여기서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겠네요. 피읍으로 발음될 수 없잖아요. 피읍.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 니은의 영향으로 예사소리가 비음으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비음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 발음이 꽃잎이 되는데, 그럼 무슨 현상들이 있었나요? 음절 끝소리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리고 또 음절 끝소리였죠? 음끝, 입해서요. 그 다음에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 되었죠. 아유, 만만치 않네요. 예. 음운 변동 현상을 이렇게 쭉 좀 정리해 보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영업용 할 때 용, 이렇게 전미사가 왔잖아요. 전미사가 왔으니까 단어 형성에서는 파생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자, 그때도 니은이 첨가됩니다. 영업용. 자, 그런데 니은이 일단 먼저 첨가되면서요, 니은의 영향으로 입술소리 비읍, 입술소리 비읍이, 위치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파열음이 비음화돼요. 그래서 비음, 미음이 됩니다. 영업용. 자, 여기서도 결국에 아까는 여기서 맨 위에 솜니물 같은 경우 그냥 니은 첨가만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 마지막 비음화까지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첨가와 교체라고 본다면 얘는 첨가만 이루어졌죠? 여기는 교체, 첨가, 교체, 교체. 여기는 첨가, 교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맨 마지막까지 같이 봅시다. 맨은 접두사입니다. 맨손, 맨. 이 맨자가 접두사다 보니까 이 단어 형성의 방식은 파생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도 니은 첨가가 되나요? 네, 맨입. 이렇게 니은 첨가만 이루어졌습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할 때도 이렇게 니은이 첨가될 때가 있어요. 한일, 옷 입다. 물론 여기에다가 또 사이에 쉼을 두고 만약에 따로 읽으면 그렇게 발음되지 않겠죠. 옷 입다, 옷 입다, 옷 입다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빠르게 한 단어로 이어서 발음할 때는 니은이 첨가됩니다. 한일, 옷 입다 이런 식으로요. 자, 옷 입다에서도요, 옷을 음끝에 의해서 옷 이렇게 됐다가 거기에 니은이 첨가되죠. 니은이 첨가되면서 닙다가 되고요. 옷 입다가 한 번 더 니은이라는 비음의 영향으로 이 파열음이 비음이 됩니다. 니은으로 옷입. 자,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기처럼 비읍이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경음화 첫 번째 현상 기억하시나요? 예, 앞 자음이 이렇게 앞말에
종성이 받침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자음이 올 경우에 그때 선생님이 음절말 불파 현상 다음에 올 때 그 자음은 경음화 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경음화. 자, 글자가 이렇게 안 써지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자, 이거는 맨 마지막엔 경음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쪽에서는 비음화였죠. 자, 만약에 교체와 첨가로만 나눠본다면 교체, 첨가, 교체, 교체 이렇게 끝나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란 무엇인가? 왜 참고를 하라고만 하였을까? 교과서에서는 왜 사이소리 현상을 온통 다 빼버린 걸까? 자, 사이소리 현상은 말 그대로요.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사이의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니은은 어때요? 예, 학교문법에서는 니은 첨가도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로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면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는데 거기에 니은이라는 사이의 소리가 첨가되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이의 소리의 첨가는 사이소리, 우리가 아는 사이소리라고도 하는 이것의 용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문 규정에서는 사이소리란 말은 아예 없고요. 사이, 시옷이라는 말을 써요. 사이시옷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것을 사이소리 현상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학교문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이시옷 첨가와 니은 첨가가 함께 다뤄졌어야 될 텐데 이 니은 첨가만 일단 나왔다고 하여도 교과서 안에서의 문제풀이라든가 예문에 사이시옷 첨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때는요, 규정 그 안에 사이소리 현상이 어디서나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만, 파생어가 될 때는 예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파생어 알려줬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형성될 때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거 햇님이에요? 아니면 여기 사이 시옷이 첨가된 햇님이에요? 어떻게 써야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 합성어 규정이 아니죠. 이게 파생어잖아요. 님이 전미사란 말이에요. 전미사이기 때문에 사이 시옷이 첨가되어야 될 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요거 햇님은 틀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이소리와 해당되는 바 없습니다. 자, 그럼 합성어가 될 때만 찾겠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요. 규정 까다롭습니다. 앞단어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되고요. 뒷단어에 그러면 예사소리가 뒤에 예사소리 때문에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된소리 되기 위해서 이미 배웠어요.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예는 요 뒤쪽 예예요. 앞단어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맞죠? 뒤에 소리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표준발음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이거 모두 다 찾아보기 전에 일단은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 알고 계셔 주시고요. 이렇게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은 사이 시옷이 첨가됐지만 똑같아요. 결국에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됐어요. 앞소리는 울림소리 맞죠?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뱃사공.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표준 발음법에서.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선생님이 조금 더 천천히 교과서에서 마지막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하나뿐이거든. 촛불하고 뱃사공은 말하자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 된소리 되기, 즉 교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공교롭게도 지금 사이소리 현상을 첨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는 지금 빨간색으로 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교체네요. 그렇죠? 모두 된소리 되기입니다. 자, 그럼 빨간 것만 어떻게 볼까요? 사이 시옷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사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써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이시옷 첨가, 사이시옷 첨가로 보고 그 다음 음끝 현상, 음끝으로 인해서 교체로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벌어진 걸로 보는 거지. 이 빨간 것들은 첨가와 교체로 보는 거예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 얼마나 첨가해서 쉽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어졌었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래서 문법 정리가 다시 되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문제의식 가지고 봐주시고요. 여기에 사이시오 표기 문제가 또 나오는데, 사이시오 표기 문제는 또 상당히 복잡한 문법에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시오 표기 문제는요, 발음부터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하나하나 태산이거든요. 자, 표준 발음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된소리 되기, 즉 경음화에서요. 이 중에서 우리가 쭉 보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보았을 거예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사이시옷은 없지만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 자, 일단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앞소리가요, 다 울림소리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십시오. 앞 음절은 울림소리를 끝나고 뒷 음절이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두 단어 중 하나는 반드시 우리말일 것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다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될 관형격 기능 중에서 특별히 모든 관형격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제일 헷갈리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해요. 자, 이 된소리 대기에서 있었던 이 사이소리 현상에서요, 관형격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두 단어의 관계가 관형격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두 단어의 관계여야 하는가? 자, 두 어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어근 관계. 합성어를 이룰 때 두 어근의 관계가요, 시간, 소유, 기원, 장소, 용도 였을 때만 뒷소리가 된소리가 돼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28항은요, 된소리 되기입니다. 28항은 된소리 되기예요. 즉 교체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이다. 사이시옷은 없지만 사이시옷은 표기가 안 돼요. 사이시옷 표기는 등장하지 않는데도 사이소리 현상이다. 자, 두 어근의 관계가 이러이러한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자, 또 하나, 앞소리는 또 울림소리여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단어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단어는 그 소리가 이제 된소리가 되는. 자, 만약에 예외 교정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앞단어 울림소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뒷단어의 기억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아요. 둘 합성어 맞아요. 그런데 두 어근의 관계가요, 불에 구운 고기거든요. 자, 시간, 소유, 기원, 장소, 용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팔다리라고 읽지 않잖아요. 팔과 다리예요. 두 어근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병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결국에 사이소리 현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외 규정입니다. 자, 예외 규정을 보고 나서 더더욱 사이소리 현상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이소리 현상 그 다음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의 첨가에서 등장하는 사이소리 현상이요. 요 밑에는 바로 니은 첨가 얘기 쭉 나오고 있죠. 자, 니은 첨가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제 30항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인데
학교 문법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보시다시피 어문 교정에는요, 사이소리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사이시옷이 첨가됐다라는 그런 얘기만 나오지. 자, 사이소리 현상에서 보면요, 발음을 두 가지로 가능하다. 내과가 내과와 내과로 가능하다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요거는 뒷소리만 된소리가 된 거니까 된소리 되기고요. 즉 교체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사이시옷이 사이시옷 첨가가 됐다고 봐야만 이 넷이라는 발음이 나오겠죠. 사이시옷이 첨가됐기 때문에 디귿 받침으로 끝난다고 보잖아요. 그것은 음절의 끝소리, 음끝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등장했고, 음절의 선행하는 음절에 참 종성이 있기 때문에 종성이 음끝, 음절말 불파 현상이 일어났을 때 뒷소리는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된소리 되기 첫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로 발음돼요. 자, 즉 첨가, 교체, 교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는 첨가로 보겠고 여기는 그냥 교체로 보는구나. 똑같은 단어를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고만 봤는데도 이렇게 음운 변동 현상은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게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걸 그냥 무턱대고 니은 첨가다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는 문법도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콧날 할 때요. 먼저는 무엇이 첨가됩니까?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건 맞아요. 맨 마지막에 니은으로 받침이 되었기는 했지만 일단은 첨가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이시옷 첨가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사이시옷 첨가 후에 그 비음인 니은의 영향으로 파열음인 디귿이 니은이 되었어요. 비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시옷이 첨가가 된 다음에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화 된 거예요. 툇마루도 마찬가지, 뱃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니은으로 발음되었다고 보겠어요. 자,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보지 않고요. 사이시옷 첨가, 비음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진짜 니은이 첨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갯잎 같은 경우. 같이 봅시다. 여기는 베갯, 닛 할 때 베개와 잇이 합쳐질 때 사이시옷 첨가되죠. 사이시옷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음끝 이루어졌네요. 그쵸? 음끝. 자, 디귿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도 첨가돼요. 니은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음끝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되지 않겠죠. 니은이 첨가되고 나서 베갯잎 같은 경우에 자, 니은의 영향으로 디귿이 니은이 돼요. 즉 비음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독특하게 여기에서 디귿으로 끝났잖아요. 베갯닛 할 때 이것도 한 번 더 음끝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다 적고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서 좀 정신이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사이시옷도 첨가됐고요. 니은도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지 니은 첨가로 보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맨 첫 번째 현상을 디귿 첨가, 이것은 니은 첨가, 이것은 니은 첨가로 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만 결과적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보기보다는 사이시옷이 첨가되었다고 먼저는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을 사이시옷 첨가의 규정으로 30항 전체를 일단 형식적으로 좀 통일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도 첨가가 들어갔고 여기는 첨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즉 얘네들은 첨가로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읽었을 때 여기도 첨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를 첨가로 봐주기는 어렵다. 사이시옷이 표기적으로는 드러나지만 발음적으로는 네 가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교체로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탈락과 교체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이제 교과서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탈락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자음군 단수나, 그렇죠? 자, 앞자음이 탈락됩니다. 닭, 이렇게 읽죠? 자, 그 다음에 많이 같은 경우는 뭐가 탈락됩니까? 히읗이 탈락되죠? 자, 히읗 탈락은요, 이렇게 자음군, 히읗이 포함된 자음군에서도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 얘기 안 하고 또 학습 활동에서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간말 자음 히읗이 어미를 만나거나,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거나 또는 특정 뭐 전미사 앞에서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얘를 지금 어미로 볼지 또 전미사로 볼지, 예, 둘 다 볼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어미로 본다면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거고요. 전미사로 본다면 부사파생 전미사가 돼요. 네, 이렇게 나중에 이건 품사에서 같이 배웁시다. 자, 일단 발음. 우리는 중요한 건 발음. 히읗이 탈락돼서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장음을 살려서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시답에 장음 나오면 일단 선생님도 써주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자, 그 다음 자음군 단수나 뒷자음 탈락이죠? 너. 조은도요. 네. 전성형 어미로 볼 수 있겠어요. 이때는요. 조은 할 때,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장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조은. 이거 히읗 탈락이죠? 갑에서 뒷자음 탈락되는 자음군 단수나. 이 모두가 다 탈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탈락에서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리을 탈락은 용언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단어 형성 시에도, 네. 따님 같은 경우에서도 일어났고요. 히읗 탈락, 대부분의 경우 용언에서 일어났고요. 용언이 어미 앞에서 탈락했는데, 또 파생전미사 또는 또 아까 같이 많이 같은 경우 파생 전미사였잖아요. 전미사 앞에서, 특정 전미사 앞에서도 탈락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쌓이다 끓이다 같이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앞에서도 탈락했었죠. 탈락, 모음 탈락도 보았고요. 자, 모음 탈락의 예가 좀 부족해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탈락 현상의 예를 좀 적어보래요. 싸타에 뭐 그러면 이 뒤에 어미를 좀 연결해 볼까요? 싸우니 이런 거. 자, 일단 발음이 어떻게 돼요? 히읗이 탈락되죠. 이렇게 싸우니 이렇게요. 자, 웬만하면 발음으로 써주면 좋겠는데 싸아 이렇게 싸 이런 식으로. 자, 어미가 붙어서요. 발음으로 썼으면 좋겠으니까 맨 위에 이것도 발음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비음화 시켜서 멉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괜찮고. 자, 쓰다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쓰다가 어미를 만났을 때 모음인 의가 탈락되죠. 자, 어간에서 의가 탈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다에 써 하면 어떻게 돼요? 쓰어가 아니라 써 이렇게 의가 탈락되죠.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네. 자, 이제 첨가에서요. 선생님이 필기 한번 정리한다고 했었는데 최종 필기 정리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가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자, 예전 학교 문법에서는요, 사이소리 현상을 가장 큰 첨가의 현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첨가가 아닌 교체들이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용어를 없앤다는 거는 없애버렸던 거, 완전 사이소리 현상을 빼버리고, 네, 그렇게 다룬 거는 조금 아쉬워요, 선생님은. 자, 사이소리 현상은요, 가장 기본이 사이시오 첨가죠. 어문 규정에서도 사이시오 첨가와 니은 첨가로 나누잖아요.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오이 첨가될 때가 있고 니은이 첨가될 때가 있다. 이게 두 가지로 사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솜니불 같은 경우 그 솜에다가 이불 더해주면 솜니불이 되는 거니까 니은이 이렇게 단어를 형성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내기에는 첨가 현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얘를 완전히 빼버리긴 너무 아쉽잖아요.
자, 봅시다. 사이시옷 첨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된소리 되기에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던 부분을 먼저 보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사이시옷 표기 안 됐던 거, 얘가 뭐 있었죠? 문, 고리를. 자, 이것이 사이시옷 표기 안 돼요. 그런데 사이시옷은 표기되지 않았는데 뒷자음이 끄, 이렇게 발음 자체가 문, 꼬리로 난단 말이야. 자, 이거를 결국에는 된소리 되기로 봐야 되겠지. 즉 교체란 말이야. 얘는 니은 첨가로 봐야 되잖아. 첨가란 말이야. 두 개가 달라. 자, 여기서 이야기는 사실 더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된소리 되기다. 얘는 교체다. 이렇게만 일단 먼저 봅시다.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도 너무 예가 많아서 그래요. 일단 사이시옷이 표기된 거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도 발음 규정에 따라서 사실 네 가지로 갈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이시옷이 표기돼요. 내과 같은 경우. 그렇죠. 사이시옷 표기했지. 그런데 발음은 두 가지로 또 갈라져. 왜? 얘를 뭐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 내과. 자, 지금 장음은 내가 표시하지 않을게요. 너무 헷갈리네요. 내과. 자,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지만 내과로도 발음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갈라져요. 자, 또 냇물같이 뒤에 이렇게 비음이 와주고 또 이런 경우,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니은으로 받침이 또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니은 첨가로도 보는가, 이런 어떤 또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깻잎, 깻잎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진짜 니은이 첨가되거든. 이거 아무리 사이시옷 첨가됐다고 봐도 사이시옷 첨가로만 다 설명이 안 돼. 그렇다고 이것을 니은 첨가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이렇게 예를 보면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조금 색깔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색깔 사용하다가 다 지워져 버리면 안 되죠. 자, 일단은 요 정도에서, 자, 색을 좀 사용해서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음운의 변동 현상을 쫙 한번 살펴봅시다. 맨 밑에서부터. 섭립을 할 때는 니은 첨가였죠. 문고리는요. 그냥 단순 된소리 되기였지. 자, 내과도 어때? 내과. 된소리밖에 없잖아. 음운 변동만 보는 겁니다.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보지 않아요. 자, 된소리 되기로만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된소리 되기로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넷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왜 갑자기 디귿이 받침이 되어 있어? 사이시옷 첨가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이시옷 첨가를 말하지 않고는 디귿, 이거 설명해낼 수 없잖아요. 사이시옷이 첨가되고 난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얘가 디귿으로 되었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말 불파현상에 의해서 뒤에 까가 된소리로 발음되게 되잖아요. 그 경우만까지도 설명이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시옷 첨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냇물은. 이것도 사이시옷 첨가가 되어서 디귿. 음끝에 의해서 시옷이 대표자음 디귿으로 먼저 발음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던 비음인 미음, 물레 미음 때문에 디귿이 파열음이 비음화됩니다. 즉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거 더 헷갈립니다. 여기도 지금 첨가됐어요. 자, 깻잎에 보면요. 무엇이 첨가되느냐도 조금 달라요. 얘는 니은 첨가, 얘는 사이시옷 첨가, 사이시옷 첨가입니다. 자, 먼저는 깨와 잎이 더해질 때 사이시옷이 첨가됐다고 봐야 되죠. 사이시옷이 첨가됐기 때문에 받침은 시옷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음끝에 의해서 받침 디귿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되지 않으면,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립이 이루어지지 않죠. 니은 첨가 이루어졌습니다. 음끝과 음끝에 디귿 소리와 니은이 비음이니까 이 비음화 이루어져서 니은이 된 거예요. 니은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은이 된 거거든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이 단어의 경우에는 이피 맨 마지막 피읍으로 끝나기 때문에 음끝 한 번 더 다뤄줘서 비읍으로 끝나는 걸로 끝나네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이시옷 현상에 드러나는 것 중에서 첨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사이시옷 첨가. 그쵸? 그리고요, 또 니은 첨가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니은 첨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가 사이시옷 첨가 안에도 있다라는 거. 자, 의외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요, 교체와 첨가로만 나눠준다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이 중에서 첨가였어요. 자, 동그라미 친 것만 첨가였고 나머지 모두 파란색으로 썼던 모든 글자가 교체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첨가의 사이소리 현상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자, 이 빨간 걸로 표시해 볼까요? 얘 사이시오 첨가, 이건 니은 첨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실제 음운 변동 현상은 거의 다 교체더라. 예,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어디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가 너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왕창 뺐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왕창 뺀 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 여기 다가서기 문제는 학습지에서 이미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모두 다 니은 첨가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또 니은 첨가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문제까지도 니은 첨가 얘기만 하려고 애를 썼으나 사이소리 현상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볼까요? 혼입을 할 때요. 자, 음소리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잘못 썼네요. 디귿으로 소리가 나겠고요. 입을 하면서 혼입을 하면서 니은이 첨가되죠. 니입을. 자, 최종 발음은요. 자, 파열음인 디귿이 니은 때문에 비음화되죠. 왜 자꾸 잘못 쓸까요? 네, 혼니불 이렇게 최종 발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리들이 어떤 음운 변동이 있었나요? 음끝,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마지막 비음화 이렇게 했었네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들길. 자, 앞소리의 자음이 울림소리예요. 그 다음 뒤가 된소리 현상으로 발음돼요. 왜? 두 개가 합성어고요. 둘 중에 하나 이상은 모두 다긴 하지만요. 우리말이고요. 자,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들에 있는 길, 장소, 이거 들어갈 수 있겠죠? 들길. 자, 그래서 발음도 들길로 나요. 자, 이거 사이소리 현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맞고요. 음운 변동 현상은 하나죠. 된소리 되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색연필 볼게요. 여기는 니은이 첨가돼요. 연필 하면서 니은 첨가 이루어지고요. 니은이라는 비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종 발음은 생연필이 되겠네요. 비음화 이루어지죠. 즉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비음화. 자, 맛집 같은 경우는요. 맛집.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맛은 어떻게 발음돼요? 디귿. 그 다음에 음절말 불파 현상 이후에 일어나는 그 자음은 된소리가 됩니다. 맛집. 자, 음끝 다음에 집 된소리 되기. 둘 다 교체네요.
자, 그러면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물어봤어. 만약에 여기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라 했으면 그느드 3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니은 첨가 현상만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얘만 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축약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마치도록 하고요. 3차 시 다시 봅시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